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그래도 저는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더위도 별로 안 타고 추위도 별로 안 타긴 하는데, 더운 거는 옷을 다 벗어도 더운데 추운 곳은 옷을 열심히 껴입으면 덜 춥잖아. 그래서 저는 추운 게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비도 안 오고 날씨도 맑고 놀기 딱 좋은 때야, 그치?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뭐 하이드로젠 몰레큘이나 뭐 염산, HCl 같은 디아토믹 몰레큘의 거동에 관심이 있어요. 이원자 분자,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의 거동에 관심이 있다. 그런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디아토믹 몰레큘의 대표적인 거동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바이브레이션, 진동, 두 번째가 로테이션, 회전.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분석하냐? 아주 작은 친구들이니까, 그치? 분자는 아주 작잖아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분석하면 되겠다. 양자 역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런 문제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못 잡겠어. 뭐 예를 들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질량 파트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 뭐 포텐셜 에너지 파트에 어떤 식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단 말이야. 결국 이 디아토믹 몰레큘의 성질을 잘 표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식을 세울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해서 바이브레이션 모션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오실레이터 모델. 로테이션 모션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로테이터 모델. 자, 이 중에서 오실레이터 모델, 이 진동하는 모델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오실레이터 모델 그려놨습니다. 스프링 양쪽 끝에 질량 M1과 M2가 달려있다. 이 M1과 M2가 뭐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그게 바로 진동하는 모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질량이 두 개라서 식 세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뉴턴 법칙, 또 후계 법칙을 이용해서 스프링이 있으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그랬더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뭐 해석의 과정? 몰라도 괜찮아요. 뉴턴 법칙 가지고, 후계 법칙 가지고 이 상황을 쭉 해석을 해봤더니 결국 이렇게 스프링 양쪽 끝에 질량 M1과 M2가 달려서 진동하는 이 상황이 뭐랑 같다? 질량이 뮤인, 이거를 리듀스드 매스라고 했죠. 이런 원자 한 개가 스프링에 매달려서 진동하는 상황이랑 같더라. 자, 그래서 내가 이 스프링의 원래 길이를 뭐 0이라고 두고요. 이 0을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스프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줄어들었는지 수치적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이 스프링의 변위, 길이 변화죠. 길이 변화를 x라고 하면 이 시간에 따른 스프링의 길이 변화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문제를 풀면 이런 코사인과 사인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된다. 시간에 따라서 이 스프링의 길이 변화가 이런 사인, 코사인 함수 형태로 변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상수 뭐 A나 B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면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저기 앞에 오메가라는 게 있었는데, 오메가는 뭐였어요? 이거 그냥 치환한 거였죠. 이런 2차 미분 방정식 풀 때 뭐 상수 복잡하게 있으면 불편하니까 간단하게 쓰려고 치환한 거였어요. 오메가는 루트 K 나누기 뮤다. K는 스프링 컨스탄트고 뮤는 뭐라고? 리듀스드 매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앵귤러 프리퀀시, 오메가가 크면 빨리 진동하고요. 작으면 천천히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치? 이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자, 이 오메가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길래 이게 크면 빨리 진동하고 작으면 천천히 진동하냐? 자, 봤더니 K가 뭐예요? 스프링 컨스탄트. 자, 스프링 컨스탄트에 비례해. 스프링 컨스탄트가 크면, 스프링이 세면, 강하면 이 오실레이터가 빨리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또 뮤, 이 매스에 반비례해요. 이 매스가 작으면, 다시 말해서 물체가 가벼우면 빨리 진동한다는 거예요.
뭐 반대로 물체가 무거우면 천천히 진동할 수밖에 없다. 어때요? 그럴듯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 이 질량 뮤의 위치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더라? 이런 x에 대한 이 스프링의 길이 변화에 대한 2차 식이 되더라.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이거 신나게 뉴턴 법칙 써가지고 다시 뭔가 이런 고전 물리적인 현상을 해석해 봤는데요. 아니 근데 자꾸 왜 이러는 걸까? 이 양자역학 공부하고 있는데 왜 자꾸 뉴턴 법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슈레딩거 이퀘이션부터가 뉴턴 법칙에서 유도된 거였잖아. 그치?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뉴턴 법칙이 필요하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에 거쳐서 우리가 이 오실레이터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 마쳤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슈레딩거 이퀘이션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이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기본적인 형태가 딱 쓰여 있는데 이거를 오실레이터 모델에 대한 버전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실레이터 모델에 대한 질량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 넣어주고요. 또 오실레이터 모델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무엇인지 뭐 이 자리에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 오실레이터 모델은 1D죠? 1차원적이야. 매스가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좌표가 한 개면 돼. X. 그치? 자, 그 다음 질량 대신 뭐 쓰면 돼요? 제가 질량으로 하려면 자리가 두 개 필요하거든요. M1과 M2. 근데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질량 두 개 들어갈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질량 한 개로 만들어 줘야 돼. 뭐 쓰면 돼? 리듀스드 매스 쓰면 된다. 자, 질량 대신 우리가 리듀스드 매스를 쓰겠다. 뮤를 쓰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런 오실레이터 모델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된다고? 스프링의 길이 변화 X에 대한 이런 2차식이 된다.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질량 대신 reduced mass. 자, 1차원이니까 뭐 y, z 이런 거 필요 없어요. x만 있으면 돼. 그 다음 포텐셜 처리에 2분의 k x제곱. 자, 이게 바로 오실레이터 모델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조금 더 정리해보면 뭐 상수 같은 거 다 묶어서 우변에는 0만 남기고요. 자, 이게 흔히 얘기하는 오실레이터 모델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인데, 자, 이걸 풀면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물체, 이게 사실상 원자지, 그치? 아주 작은 물체 두 개가 M1, M2 스프링 양 끝에 매달려서 좌우로 1차원이니까 진동하는 상황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스테이트 펑션 psi와 그때 에너지 E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에너지 있고 여기 psi 있지, 그치? 요거 두 개 튀어나오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파티클 이너 박스 생각해 보세요. 자, 파티클 이너 박스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었을 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었어? 박스 안에 있는 파티클의 양자역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스테이트 펑션, 뭐 사인 함수 형태였죠. 그거랑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파티클의 에너지 구할 수 있었잖아, 그치? 이것도 똑같아. 식이 조금 더 복잡할 뿐이야. 자, 그렇게 이 스테이트 펑션과 에너지를 알아낸 다음에 우리가 계산적으로 구한, 이론적으로 구한 이 결과가 실제 디아토믹 몰레큘의 성질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실험적인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수치들과 잘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야.
잘 부합하면 역시 양자역학 되는 거고요. 잘 부합하지 않으면 빨리 버려야 돼. 양자역학이 틀린 거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틀린 거니까 빨리 새로운 거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뭐냐?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 푸는 겁니다. 오실레이터 모델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 푸는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스테이트 펑션 푸사이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인데, 그쵸? 여기 앞에 개수에 x 제곱이 들어있어요. 이게 상수 개수가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허공수학 시간에 뭐 굉장히 많은 그 2차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을 배운 것 같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개수에 x 제곱만 들어가 있어도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못 푼다고 보면 돼. 바로 포기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도 요즘 같으면 이걸 그냥 이제 컴퓨터한테 풀라고 시키면 되긴 하는데, 컴퓨터한테 풀라고 시키는 건 이제 우리가 편하긴 한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풀이 과정에 담긴 뭔가 그 물리적인 의미를 느껴볼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과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답만 딱 출력을 하니까. 자, 그리고 슈레딩거가 살았던 시절에는 컴퓨터가 없었거든. 이거 컴퓨터 없던 시절 옛날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 진짜 처절하고 나름 또 재밌거든요. 살짝 맛만 좀 볼게요. 자, 일단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대로는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상수계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스테이트 펑션 푸사이를 이 x가 아주 큰 경우에만 성립하는 솔루션, 이걸 이제 푸사이 무한대라고 합시다. 자, 푸사이 무한대는 x가 굉장히 큰 경우에만, 그러니까 스프링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을 때, 뭐 또는 굉장히 많이 압축이 돼 있을 때, 자, 그런 경우에만 성립하는 솔루션이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걸 이제 식으로 쓰면 x가 굉장히 클 때, 뭐 플러스 무한대거나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자, 이런 솔루션을 수학적으로는 어심토틱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솔루션을 하나 가정을 하고요. 여기다가 어떤 적당한 보정함수를 곱해주면,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대한 솔루션, 이 어시프토틱 솔루션이 실제 솔루션이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극단적인 경우에만 성립하는 솔루션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만 성립하는 솔루션에다가 적당한 보정함수를 곱해줘 가지고 우리가 실제 현실에 잘 맞는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스테이트 펑션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됐을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어심토틱 솔루션부터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이건 어쨌든 극단적인 경우에 대한 솔루션이니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뭐 이걸 보고 천재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본 거야.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반복이 되다가 결국에는 뭐 이런 방법 쓰면 이퀘이션 풀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누가 어떤 천재가 이거 한 번에 딱 보고, 야, 이거 어심토틱 솔루션 형태로 고쳐가지고 풀면 돼,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 주눅 들지 마. 여러분도 시기가 안 좋았을 뿐이야. 여러분들이 한 50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혹시 이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아니라 뭐 김숙명의 이퀘이션, 충분히 가능해. 자, 어쨌든 불행한 점은 식이 조금 복잡하면 합니다. 자, 이 어심토틱 솔루션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어심토틱 솔루션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솔루션이거든. 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할 것이다. 자, 그대로 써줄게요. 베이게이션 에너지 빼기 2분의 1
k x제곱. 자 여기에 어심토틱 솔루션. 자 이게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똑같으면 우리가 어심토틱 솔루션이라는 걸 정의한 의미가 없죠. 뭘 잘 활용해야 돼? 어심토틱 솔루션이라는 그 솔루션이 성립하는 그 환경 있죠? 그 조건을 잘 활용해야 돼. x가 아주 큰 경우, x가 플러스 1대 마이너스 1대, 이 조건을 잘 활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 2분의 1 k x 제곱이 있잖아. 근데 이 x가 엄청나게 크대. 이게 거의 무한대래.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에너지 있죠. 이 에너지 값이 의미가 있을까? 에너지가 무한대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뒤에 x제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아마도 무시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식으로 멋있게 쓰면 x가 굉장히 클 때 (2 빼기 2분의 1 kx 제곱에서 이게 에너지가 거의 이제 부시가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 아니 선생님, 스프링이 뭐 무한히 늘어나거나 하면 에너지가 계속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스프링이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스프링을 뭐에 대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디아토믹 몰레큘에 대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 디아토믹 몰레큘의 경우에 이 에너지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요? 없잖아.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뭐 M1과 M2 양쪽에 매달린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뭐 무한히 늘리면 에너지도 무한히 커지긴 하겠지. 하지만 실제 디아토믹 몰레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성립한다고? 아니야. 분자 간 결합이 끊어지면서 더 이상 이 원자들 사이의 거리를 늘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게 되는 그런 지점이 존재해요. 그런 에너지를 뭐라고 했어요? 이오니제이션 에너지, 뭐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에너지가 어떤 값으로 이제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발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실제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자, 여기서는 x가 커지면서 어떻게 에너지를 잡아먹게 된다.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딱히 지금 뭐 이렇게만 봐서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너지 텀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식이 조금 깔끔해지긴 했어. 그치? 이런 식으로. 자, 여전히 여기 앞에 변수 계수가 있어요. x제곱 남아있어. 그래서 여전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 2차 미분 방정식은 당시에 푸는 방법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푸냐? 뭐 되게 멋있게 푸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런 식은 이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가정하면 된다? 이 익스포넨셜의 다항식승. 근데 이 다항식승이 이런 차수가 결정되지 않은 무한 차수 다항식승이야. 자, 이 솔루션을 이렇게 가정을 하고 A0, A1, A2, A3 이런 계수값들을 구해주면 우리가 대략적인 솔루션의 형태를 추측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익스포넨셜의 S승이라고 합시다. S는 다항식이야. 몇 차인지 몰라. 무한차수 다항식이야. 자, 그러면 A0, A1, A2 같은 계수값을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어쨌든 솔루션이라고 하니까 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해야겠지, 그치? 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계수값 A0, A1, A2 값들을 우리가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뭐 일단 첫 번째 항에 대입을 합니다. 첫 번째 항은 이 어심토틱 솔루션을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라고? 익스포넨셜의 s승, s는 다항식이고. 자, 그래도 다행히 이게 익스포넨셜 펑션이라서 미분하는 게 어렵진 않죠. 자, 이렇게 지수 한번 미분해서 곱해주고 함수는 그대로. 자,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익스포넨셜 함수는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다시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s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여기 괄호가 이상한데?
자, 일단 익스포넨셜 함수 미분하면 S 프라임이 하나 더 생기니까 요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S 미분하면 S 더블 프라임 되니까 이렇게. 자, 두 번 미분한 거 다 됐고요. 그 다음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서 그대로 써줍시다. S 더블 프라임, 자 빼기 H 바 제곱 분의 뮤 K X 제곱. 자, 푸사이 대신 이 익스포넨셜의 S승. 자, 이게 얼마다? 0이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익스포넨셜의 S승 이게 공통으로 다 들어있죠? 묶어. 그럼 첫 번째는 S 더블 프라임, 여기에 S 프라임의 제곱도 있고요. 마이너스 H 바 UK X 제곱. 자, 이게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어쨌든 이 익스포넨셜의 S승 이거는 지수함수라 가지고 0이 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0이다?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식이 0이다. 근데 이제 S가 다항식이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식도 아마 다항식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S가 말했던 대로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 X가 아주 큰 경우에는 이 S 프라임의 제곱이 S 한 번 미분한 거의 제곱이 S를 두 번 미분한 것보다 훨씬 클 거야. 그쵸? 자, 여기에서 S가 이런 다항식이기 때문에 X가 굉장히 클 때는 S 프라임의 제곱이 S 더블 프라임보다 클 거다. 그래서 어떻게 S 더블 프라임을 무시할 수 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S가 X 제곱이라는 다항식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S 프라임은 한번 미분하면 2X죠? 자, 그럼 S 프라임의 제곱은 4X 제곱이고요. 자, S 두 번 미분하면 뭐예요? 2지, 그치? 자, X가 굉장히 크면 4X 제곱이 커요? 2가 커요? 뭐 이런 질문이 있나? 당연히 4X 제곱이 더 크지, 그치? 그래서 이런 이유로 S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X가 굉장히 클 때는 S를 두 번 미분한 거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S 프라임을 제곱한 거에 비해서 얘가 훨씬 작아. 그렇듯하죠? 벌써부터 좀 처절하지 않아? 이 식을 그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한 이 몸부림이 느껴져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S 프라임의 제곱 빼기 H 바 제곱 뮤 K가 X 제곱이 0이다. 또는 뭐지? 이항을 해서 S 프라임의 제곱이 S를 한 번 미분한 거에 제곱이 H 바분의 뮤 K X 제곱이다. 자, 우리는 지금 S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양변의 루트를 실어서 S 프라임이 플러스 마이너스 뮤 K H 바 X다. 자, 앞에 상수가 나왔는데 상수 계속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알파라고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X다. 자, 그래서 S는 한 번 미분한 게 이런 1차식이 되는 그런 다항식이다. 다행히 차수가 엄청나게 높진 않네요. 운이 좋아. 자, 그럼 S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대충 이런 2차식이면 되겠죠? 자, 알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고요. 이 적분상수 C값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일단 S를 구했으니까 이 어심토틱 솔루션이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분의 X제곱 더하기 C인데,
아, 이게 지수함수라서 이 C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앞에 상수로 빠지게 되죠? 근데 지금 이런 상수 같은 거 별로 안 중요하니까 우리는 대략적인 형태를 원하는 거니까 떼버리고 이 중요한 뒤에 함수 부분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심프틱 솔루션이 어떤 꼴이 된다? 익스포넨셜 펑션 꼴이 되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알파 x 제곱 지수에 2차 함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함수가 된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스테이트 펑션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이거 좀 이상하죠? 이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가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어떻게 어떤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스테이트 펑션이 두 종류일 수가 있어요. 그치? 자, 이거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자, 이거는 어쨌든 이 어시토틱 솔루션이 스테이트 펑션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테이트 펑션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앞에서 배웠던 자, 이게 어쨌든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전체 x에 대해서 확률 적분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뭐 1이 나온다고는 얘기하기 좀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완벽한 스테이트 펑션이 아니니까 최소한 수렴하긴 해야 돼. 그쵸? 그래야 앞에다가 나중에 뭐 보정함수 뭐 아니면 뭐 상수 같은 거 적당히 곱해가지고 1이 나오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발산해버리면 이게 답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스테이트 펑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야. 자, 이런 무한대 구간에서 적분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어시프틱 솔루션이 어떤 함수여야 되냐? 이런 감소 함수여야 된다. x가 무한히 커질 때 0으로 수렴하는 함수여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친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했을 때 발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런 0으로 수렴하는 함수여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 감소 함수여야 되니까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 자, 그래서 x가 굉장히 클 때 이 솔루션의 형태가 대략 이렇게 된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알파 x 제곱.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스테이트 펑션이 또 대략 어떻게 표현이 된다? 적당한 보정함수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알파 x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이런 어심토틱 솔루션에다가 어떤 적절한 보정함수 h를 곱해주면 우리가 이 실제 솔루션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제 요 정도야 지금. 자,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어심토틱 솔루션 구했으니까 이 적절한 보정함수 h를 정말 찾을 수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돼. 자, 근데 지금 이 지수에 뭐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뭐 어쩌고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좀 치환을 할게요. 그 사이라고 해서 요거를 알파 곱하기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h 대신 큰 h를 써가지고 자, 이제 큰 h는 크 사이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크 사이의 제곱 나누기 2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한 우리 스테이트 펑션은 x가 아니라 이제 크 사이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건데 뭐 어쨌든 크 사이가 루트 알파 곱하기 x니까 그 사이가 x에 대한 함수인 거는 사실 변함이 없어요. 그냥 쓰기 편하려고 이렇게 치환을 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큰 h, 이 크 사이에 대한 함수, 이 보정함수를 우리가 실제로 구해 볼 텐데 자, 그 전에 너무 막막하잖아. 이 보정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어떤 성질 같은 게 있을까? 그런 게 있으면 이 성질을 바탕으로 우리가 약간 범위를 좁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계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성질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제일 기본적인 성질은 뭐냐?
x가 굉장히 클 때, 뭐 아니면 지금 크 사이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크 사이가 굉장히 클 때, 이 보정함수도 마찬가지로 절대 발산하면 안 돼요. 왜? 스테이트 펑션의 일부분이니까. 스테이트 펑션은 절대 발산하면 안 돼요. 왜? 실제 존재하는 어떤 대상의 스테이트를 설명하는 함수잖아. 그치? 자, 이런 아주 간단한 그리고 당연한 조건이 하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스테이트 펑션의 대략적인 형태 있죠? 자, 요게 x가 굉장히 클 때 0으로 반드시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스테이트 펑션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 x 구간에 대해서 확률 적분을 했을 때 이게 반드시 1이 나와야 되거든. 1로 수렴해야 되거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한 이 뭐 보정함수 이런 게 증가함수야. x가 커질수록 같이 덩달아서 커지는 함수야. 그런 함수를 다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가지고 숫자 1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게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자, 이런 조건도 있고요. 자, 세 번째. 자, 이게 지금 스테이트 펑션인데 아무 물체에 대한 스테이트 펑션이 아니라 웨이브처럼 진동하는 양자역학적인 대상에 대한 스테이트 펑션이잖아요. 자, 웨이브야. 어때야 되겠어? 컨티뉴어스 해야 되겠죠. 끊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이 보정함수 h를 또 이제 뭐라고 부르냐? well-behaved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behave가 뭐 행동하는 뭐 그런 뜻이죠. 적절하게 잘 행동하는 눈치 있는 함수라는 거야. 최대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드는 짓만 잘 골라서 하는 그런 함수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함수인지 아닌지 몰라. 처음에 푸는 사람은 몰랐겠지. 뭐 풀어보고 나서는 답이 잘 나오니까 아, 그런 함수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지만, 자, 어쨌든 간에 세상은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 이 보정함수 h가 이런 적절히 행동하는 함수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는 진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어야 돼요. 뭐 식을 간단하게 뭐 하고 만들고 뭐 어쩌고 그런 거 할 게 없어. 자,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이 스테이트 펑션을 대략 이 보정함수 h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크 사이 제곱 나누기 2다. 크 사이가 루트 알파 곱하기 x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자, 이거를 대입을 해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보정함수 h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이걸 대입하고 정리를 하면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 그냥 뭐 미분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자, h를 2번 미분한 거 빼기 2 곱하기 크 사이 h 한 번 미분한 거 h 프라임 더하기 2 곱하기 에너지 나누기 h 바 곱하기 오메가 빼기 1. 복잡하지? 여기에 보정하면서 h 곱한 게 0이다. 갑자기 오메가라는 게 나오는데, 자, 오메가는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그 오메가랑 똑같습니다. 루트 k 나누기 뮤다. 앵귤러 프리퀀시. 자, 됐죠? 자, 이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퀘이션인데 그래서 이름이 붙어 있어요. 허밋 이퀘이션. 자, 그래서 이 허밋 이퀘이션을 풀면 뭘 완성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스테이트 펑션 p사이를 완성할 수 있는 거야. p사이가 h 보정함수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크사이 제곱 나누기 2승이라고 했으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식은 더 이상 간단하게 만들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돼요. 왜? 아니 최대한 정확한 이 보정함수를 h를 구해야 정확한 스테이트 펑션이 나올 거 아니야. 정확한 스테이트 펑션이 나와야 우리가 어떤 이런 디아토믹 몰레큘의 정확한 상태를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풀 수 있어요? 이것도 상수계수가 아니야. 그치? 이게 지금 크사이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이 두 번째 1차 미분항 앞에 크사이가 붙어 있잖아. 그쵸? 이거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은 못 풀어. 아니, 그냥 안 풀면 어떻게 푸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꼭 풀어야 돼. 안 풀면 안 돼. 내가 너무 절박해가지고 귀찮음과 복잡함 정도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해. 이것만 풀면 나 노벨상 준대.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비장의 방법 뭐 있어요? 파워 시리즈 메소드. 여러분 파워 시리즈 메소드가 뭐죠? 기억나? 자, 풀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아, 내가 h를 이 보정함수를 너무 구하고 싶은데 이 도대체 그냥 뭐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어. 자, 그럴 때 그런 함수를 어떻게 가정하는 거야? 자, 이런 무한차수 다항식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자, 무한차수니까 웬만한 함수는 우리가 이 개수값을 이 a1, a2, a3 값을 잘 조절하면 뭔가 이게 형태 같은 걸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보정함수 h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h가 이렇게 무한차수 다항식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 식을 만족하는 이 허미트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적절한 개수들의 값, 뭐 a0 값, a1 값, a2 값을 내가 한번 결정해 보겠다. 그러면 100% 정확하진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항의 개수가 충분히 많다고 하면 뭐 99.9% 정확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최대한 정확한 솔루션을 구해보겠다라는 취지에 그래도 잘 맞는 접근법이긴 해요. 물론 너무 무식한 방법이라서 문제긴 해. 이게 계산이 너무 복잡해. 자, 그래서 이 보정함수 h를 이렇게 a0 더하기 뭐 a1 그 사이 더하기 a2 그 사이 제곱 더하기 이런 무한차수 다항식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자, 이게 뭘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이 허미트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신 건강을 위해서 생략할게요. 근데 뭐 다항식에다가 허미트 이퀘이션이 그냥 미분식이니까, 그치? 미분만 잘하면 되긴 해. 그게 좀 복잡해서 그렇지. 이게 무한차수 다항식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나름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죠, 그쵸? 이 크 사이의 n승으로 이렇게 딱 묶어낼 수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이 식이 항상 0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 크 사이는 독립변수거든요. 루트 알파 x? 뭐 x가 독립변수니까 크 사이도 당연히 독립변수겠지. 자, 독립변수다 보니까 내가 여기다가 아무 숫자나 막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뭐 무한대 넣어도 되고 다 내 마음이야. 자, 내가 크 사이에다가 어떤 숫자 어떤 값을 넣든지에 상관없이 이 식이 항상 0이래. 자, 항상 0이려면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이 개수 크 사이의 n승이라는 요 다항식 앞에 붙어있는 요 개수, 이 모든 개수들이 다 0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런 꼴이라는 거야. 0 곱하기 크 사이의 0승 더하기 0 곱하기 크 사이의 1승 더하기 0 곱하기 크 사이의 2승 더하기 0 곱하기 크 사이의 3승 더하기 이런 꼴이여야만
이 위의 식이 항상 0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개수가 0이라고 하니까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0이라고 하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1, a, n 플러스 2 더하기 2e h바 오메가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a. 자, 이게 0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써볼까요? 이렇게 넘기고, 자,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이렇게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나누기 n 플러스 2 n 플러스 1인데, 자, 마이너스 집어 넣어가지고 2n 플러스 1 빼기 2e 나누기 h바 오메가 나누기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아, 이게 an이 빠졌네. an.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an번째 항과 그 다음 항, 여기서는 an 플러스 두 번째 항이죠. 그렇죠? 한 칸 건너 그 다음 항.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항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식, 이런 식을 뭐라고 해요? 점화식이라고 하죠. 자, 이 점화식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일반항 an을 구하면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이 허미트 이퀘이션의 솔루션, 이 보정함수 h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왜? h가 이런 무한차수 다항식이라고 했거든. 근데 내가 이런 개수들을 다 안다는 거잖아. 지금 A0, A1, A2 이런 개수들이 어떤 값을 갖는지 내가 일반항으로 만약에 나타낼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보정함수 h를 아는 거나 다름이 없죠. 자, 그런데 이 점화식이 말이 점화식이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봤던 그런 점화식이 아니야. 이게 무턱대고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치? 이것도 먼저 간 좀 봅시다. 일단 뭐부터 확인을 하냐? n이 굉장히 클 때 어떻게 되는지 부터 확인할게요. 자, 이게 또 어쨌든 개수인데 만약에 n이 굉장히 커졌을 때 이 개수가 발산하면 어떻게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a 만번째 항 정도 되면 이게 거의 무한대만큼 커진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개수가 크다는 말은 곧 이 함수 값이 커진다는 말이고, 함수 값이 그렇게 커진다는 말은 이 함수 자체가 뭔가 발산한다는 거잖아. 그쵸? 자, 이러면 안 되니까, 자, n이 굉장히 클 때 이 수열이 안정한지 발산하지 않는지 그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정말 걱정이 많죠. 근데 걱정이 많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거든. 열심히 풀어놨는데 나중에 열심히 기껏 구한 함수가 발산을 한대.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어, 그치? 미리미리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구한 요 점화식에다가 이렇게 n이 무한히 크다라는 조건을 추가를 해주면, 자, 어때요? 이 분모가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인데, 자, 지금 n이 굉장히 커. 그러면 n제곱에 비해서 3 곱하기 n 정도는 무시할 수 있지 않을까? n제곱에 비해서 이 숫자 2 정도는 그냥 무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자, 분자도 한번 보세요. 지금 n이 굉장히 크니까 2 곱하기 n에 비해서는 여기 뒤에 있는 더하기 1 정도는 그냥 0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무시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뒤에, 자, 에너지도 상수고 h바 당연히 상수고 오메가도 상수죠? 자, 이런 상수 정도는 그냥 무시할 수 있지 않을까? 왜? n이 굉장히 크니까. 자, 그래서 결국 n이 굉장히 클 때는 n 플러스 두 번째 항과 n번째 항이 대략 어떤 관계가 된다? 분모에는 n제곱만 남고 분자에는 n만 남는, 자, 요런 관계가 된다. 자, 이렇게 또 지워지니까 n분의 2 곱하기 a, 자, 요런 관계가 된다.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네요.
자, n보다 클 때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깔끔한 점화식이 얻어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일반항 찾는 거지, 그치? 점화식에서 일반항 찾는 방법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규칙 보는 거야. 뭐 n이 1일 때, 뭐 2일 때부터 확인하는 거지. 자, 먼저 n이 1일 때 어때요? n이 1일 때 좌변은 a3이 되고, 자, 첫 번째 항. 자, n이 1일 때니까 2분의 1이지, 그치? 자, 뭐 잘은 모르겠지만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2분의 1로 나눈 거랑 비슷해. 아,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 지금 n이 굉장히 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다시 n에다가 뭐 1, 2, 3, 4 같은 작은 숫자를 대입하니까 뭐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닐 거야. 하지만 대략적인 경향을 우리가 확인할 거다. 이 n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자, 다음 n이 3일 때는 어때요? 아, n이 2일 때 해야지. 자, n이 2일 때는, 자, 좌변이 a4, 그 다음 n이 2니까 a2. 자, n에다가 2 넣으면 2 나누기 2. 자, 그래서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을 1로 나눈 거랑 같아. 자, 그 다음 n이 3일 때는 좌변은 a5가 되고요. 자, a3, n이 3이니까 자, 분모에는 2분의 3이 들어가게 된다. 자, 근데 a3이 a1 나누기 2분의 1이었으니까 요게 a1 나누기 3분의 2 나누기 2분의 1이다. 왜 2분의 3은 3 나누기 2고 2분의 1은 2분의 1이지? 둘 다 2분의 3,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 어쨌든 저렇게 되고요. 자, n이 4일 때는 또 똑같이 이렇게. 근데 A4가 A2를 2분의 2로 나눈 거니까 A6은 A2를 2분의 4랑 2분의 2로 나눈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n이 5일 때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하면 A7은 첫 번째 항 A1을 2분의 5, 2분의 3, 2분의 1로 나눈 거다. n이 6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A8은 여덟 번째 개수는 두 번째 항을 2분의 6, 2분의 4, 2분의 2로 나눈 값이다. 자, 결국 이거를 잘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2분의 n 빼기 2의 팩토리얼이다. 팩토리얼이 뭐야? 1씩 빼면서 계속 곱하는 거잖아. 2분의 5에서 1 빼서 곱하고, 2분의 3에서 1 빼서 곱하고, 2분의 6에서 1 빼서 곱하고, 2분의 4에서 1 빼서 곱하고. 언제까지? 1을 뺄 수 있을 때까지. 자, 2분의 1이 되면 1을 더 이상 뺄 수가 없잖아, 그치? 마이너스가 되니까. 2분의 2가 되면 1을 더 이상 뺄 수가 없잖아요. 왜? 0이 되니까. 저게 팩토리얼입니다. 분모는 이렇게 되고요. 자, 분자는 A1 아니면 첫 번째 항, A2예요. 두 번째 항. 그냥 상수라고 합시다. 개수니까. 자, 근데 지금 n이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이 정도는 무시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분모에는 2분의 n 팩토리얼, 분자에는 그냥 A0 아니면 A1 아니면 A2가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n이 클 때 얘기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수열은 다행히 어떤 수열이에요? n이 굉장히 클 때 발산해? 아니지. 분모가 계속 작아지잖아. n이 크면 클수록 분모가 점점 작아져요. 그쵸? 아니, 분모에 n이 들어가 있으니까. 감소 수열이다. n이 굉장히 클 때 최소한 이 수열이 발산하지 않아. 개수가 계속 커지진 않아요. 이 다항식의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앞에 붙어있는 개수 값이 점점 작아지긴 해. 정말 다행이지, 그치? 커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자, 그래서 수열은 오케이인데, 그러면 이런 수열을 개수로 갖는 이 보정함수 h는 어떨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보정함수 h가 수렴을 해야 되거든. 한번 볼게요. 확인해 봅시다. 자, h는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파워 시리즈 형태로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자, 지금 어쨌든 이 앞에 붙어 있는 개수 an의 대략적인 형태를 우리가 결정을 한 거잖아. 2분의 n 팩토리얼 분의 상수 c다. 요게 그 사이에 n승. 자, 근데 분모에 2분의 n이 들어있으니까 좀 불편해. 귀찮아요. 자, 2분의 1을 k라고 치환합시다. 그럼 n이 2k가 되는 거지, 그치? 그대로 c 곱하기, 자, 분모에는 k 팩토리얼, 분자에는 그 사이에 2k승. 물론 여기 이제 n이 있는데 요거 2k가 0부터 무한대까지다 해도 똑같아요. 어차피 무한대까지 가는 거니까 별로 상관없어. 자, 그런데 여러분 요 파워 시리즈 어디서 본 적 없어요? 화공수학 시간에 배웠어.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어펜딕스 C를 참고를 하세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요런 게 있습니다. n 팩토리얼 분의 x의 2n승. 자, 이런 무한차수 다항식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익스포넨셜에 x 제곱승이라는 함수가 나와요. 이게 동치야. 자, 그럼 결국 우리 보정함수 h는 대략 어떤 함수라는 거야? 상수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그 사이 제곱승이라는 함수라는 거예요. 아, 이제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그 사이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발산하잖아, 그치? 익스포넨셜의 그 사이 제곱승이니까 증가함수예요. 아니, 심지어 이게 지수에 그 사이 제곱이 들어있어가지고 작아져도 발산하고요, 커져도 발산해. 그 사이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도 발산하고요, 플러스 무한대가 돼도 발산해. 양쪽으로 발산해. 최악이지, 그치?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보정함수 h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이 스테이트 펑션이지, 그치? 보정함수 h가 발산을 해도 운 좋게 스테이트 펑션은 발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왜? 이 보정함수만 딸랑 있는 게 아니거든. 옆에 이런 어심토틱 솔루션이 곱해져 있거든. 이 어심토틱 솔루션이 감소함수니까 앞에서 확인했잖아. 어떤 증가함수 곱하기 감소함수 했을 때 감소함수의 감소하는 정도가 더 빠르다면 스테이트 펑션을 실험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보정함수가 익스포넨셜의 크사이 제곱, 어심토틱 솔루션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크사이 제곱 나누기 2승.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 펑션은 익스포넨셜의 크사이 제곱만큼의 속도로 증가하고요, 동시에 어심토틱 솔루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크사이 제곱 나누기 2의 속도로 감소해요. 여러분, 증가 속도랑 감소 속도랑 어떤 거 같아요? 비슷하지, 그치? 아니, 함수의 형태가 똑같잖아. 익스포넨셜의 크사이 제곱이잖아. 이것도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크사이 제곱이잖아. 자, 증가하는 속도나 감소하는 속도나 비슷하더라.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확실히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함수고요, 확실히 감소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함수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x가 굉장히 클 때 이 스테이트 펑션 푸사이가 0으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x가 커지면서 이 스테이트 펑션 푸사이가 0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스테이트 펑션이 확실한 감소 함수여야 되거든. 근데 지금 확실하게 감소인지 아닌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증가 속도나 감소 속도나 비슷해가지고. 자, 그러면 0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사실 0으로 수렴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어쨌든 간에 감소함수가 아니니까. 스테이트 펑션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x가 굉장히 클 때? 자, 그러면 전체 x에 대해서 이 스테이트 펑션에 대한 확률 적분을 한 이 결과가 1이 나올 수 있어요? 푸사이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푸사이의 제곱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 결과가 1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돼? 무조건 발산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확률 적분이 발산하는, 확률 적분을 정의할 수 없는 스테이트 펑션을 우리가 구할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확률이 1이 넘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이 전체 x에 대해서 이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확률이 무한대가 나오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튀어나오는 스테이트 펑션을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냐?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실제로 이 스테이트 펑션이 이렇게 발산하는 스테이트 펑션이라면 계산할 필요가 없지, 구할 필요가 없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뭔가 틀린 걸까? 자,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번 포기한다. 아주 좋아. 훌륭한 선택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 돼. 자, 포기하고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 우리가 뭔가 이제 수학적인 방법이 틀린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수학 핑계를 댄다든지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손절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수학이 어쨌건 지금 물리는 틀린 게 없다. 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유도된 거니까, 그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과정인 거니까 이걸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는 수학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자, 이게 2번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 선택했겠어요? 아니, 나 같으면 나는 무조건 1번이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니, 이 스테이트 펑션이 발산해? 괘씸하지 않아? 이거 아닌가 보다. 슈레딩거 이퀘이션 틀렸나 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지. 아니면 이 수학적인 방법 자체가 뭐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아예 새로운 접근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나 같으면 1번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슈레딩거는 2번을 선택했어요. 멋있지? 슈레딩거 이퀘이션 만든 사람이 2번을 선택한 거야. 야, 내 이퀘이션은 틀릴 수가 없어. 내 방정식이 틀릴 리가 없어.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해결책만 찾으면 돼. 괜히 대가가 아니죠, 그쵸? 막 위대해 보이지 않아? 자, 어떻게 해결을 했냐? 이 해결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 이 보정함수가 이런 무한차수 다항식으로 가정이 돼 있다고 했는데 슈레딩거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를 진짜 무식하게 항을 무한개까지 다 더해버리니까 발산하는 거 아니냐. 무한히 더하지 말고 v까지만 더하자. v가 뭐야? 그냥 항 번호야. v번째 항까지만 더하자. 뭐 세 번째 항까지만 더하자. 뭐 네 번째 항까지만 더하자. 자, 이런 의미예요. 왜 v번째 항까지만 더하는 거야? 아니, 무한개 다 더하니까 발산해버리거든.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이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한 거지. 무한개 다 더하지 말고 v번째까지만 더해. 이렇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v는 항 번호입니다. 뭐 0도 좋고 0이면 뭐 한 개도 안 더하는 거지, 그렇지? 1이면 한 개만 딱 보는 거예요. 0이면 한 개도 안 더하는 게 아니라 0이면 이제 0번째 항, 첫 번째 항만 고려를 한다는 거지. 1이면 항 2개, 2면 뭐 항 3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 A0, 첫 번째 항부터 V번째 항까지는 0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더해야 되니까. 하지만 V 플러스 첫 번째 항부터는
V항 다음부터는 다 0이라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냥. 왜? V번째 항까지만 더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V번째 항 다음부터는 그냥 다 없는 항인 거야 이제. 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앞에서 유도했던 그 허미트 이퀘이션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v까지만 더하기로 한 거야. 자꾸 발산하니까 난 발산하는 거 싫거든. 자, 나머지는 그대로 쓸게요. 뭐 크게 바뀐 것도 없는 것 같아. 그치? 자, 여기 항상 0이래. 독립변수 크 사이 값이 뭐든지 관계없이 항상 0이래. 그럼 뭐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똑같아요. 이 앞에 있는 이 개수가 0일 수밖에 없어. 아예 무한대까지 더하는 게 v까지 더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어? 그치? 그래서 똑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얻은 점화식이랑 똑같은 점화식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쓸게. 중요하니까.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냐? 결국에 이런 경계가 중요할 거 아니야. 지금 v를 경계로 v 전까지는 0이 아니고요. 개수가 존재하니까, 이 다항식이 존재하니까 v 다음부터는 다 0이야. 더하면 안 되니까. 그치? 자, n에다가 v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럼 좌변은 v 플러스 두 번째 항 a v 더하기 2가 되고요. 자, n 대신 그냥 v 넣는 거니까 편하게 대입하세요. 이렇게. 이게 에너지 요거는 상수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 자, n 대신 v, n 대신 v, n 대신 v. a v번째 항이다. 자,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v까지는 0이 아니고요. v 다음부터는 다 0이라고 했어. v 플러스 첫 번째 항도 0이고요. v 플러스 두 번째 항도 0이고요. v 플러스 세 번째 항도 0이에요. 다 0이야. 그러면 v 플러스 두 번째 항 0이니까 저 좌변은 0이고 우변에 있는 v번째 항은 0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 이 분자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치? 분모가 무한대가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자, 분자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뭐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이 허미트 이퀘이션의 솔루션, 이 보정함수 h가 발산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이 v에 대한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돼? h바 오메가 v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근데 h바가 2파이분의 플랑크 컨스탄트 h고요. 오메가가 2파이 곱하기 프리퀀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니까 플랑크 컨스탄트 곱하기 프리퀀시, 여기에 항번호를 나타내는 상수 v죠. v 더하기 2분의 1. 자, 이게 이런 오실레이터 모델의 양자역학적인 에너지가 된다. 그때 에너지가 뭐에 대한 함수가 된다? 이 항번호를 나타내는 이 정수값 v에 대한 함수가 된다. 근데 정수니까 이게 함수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이거 뭐야? 수열이지, 그치? 에너지는 v에 대한 수열이 된다. 자, 이런 결과가 이 보정함수 h가 발산하면 안 된다. 발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 된다? 항의 개수가 유한해야 된다. 자,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구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데 솔루션 스테이트 펑션이죠. 이 스테이트 펑션보다 에너지를 먼저 구했어요.
이거 좀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파티클 이너 박스 문제 풀 때도 어땠어요? 아니, 문제 풀다 보니까 이 뭐 바운더리 컨디션 적용하는 과정에서 솔루션보다 에너지가 먼저 튀어나왔잖아, 그치? 자, 이것도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신기하게도 파티클 이너 박스의 에너지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퀀타이즈 돼 있다. 수열이더라. 에너지가 V의 함수인데 V가 일반적인 실수가 아니야. 항번호를 나타내는 상수기 때문에 정수야. 에너지가 정수의 함수더라. 에너지가 수열이더라. 퀀타이즈 하죠. 컨티뉴어스하지 않아. 딱딱 떨어져 있어. 자, 지금 내가 이거 양자역학 문제니까 이 오실레이터가 양자역학적인 모델이거든. 그러니까 에너지는 퀀타이즈 돼 있을 거야. 뭐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에너지가 퀀타이즈 돼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무조건 퀀타이즈 돼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정하고 풀었어요? 아니지? 그런 생각 처음에 하나도 안 했잖아. 그런 생각 할 겨를도 없었어, 사실. 이퀘이션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지? 이게 걱정이었지. 뭐 에너지가 퀀타이즈 돼 있을 것이다. 야, 이런 생각 하기 힘들지. 뭐 아니면 내가 야, 이거 에너지 이거 무조건 퀀타이즈 돼 있어야 되거든.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안 되거든. 틀리거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막 우겼어요? 아니지. 난 푸느라 정신 없었어, 여러분. 내가 이거 설명하느라 정신 없었다고. 에너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 스테이트 펑션이 0으로 수렴해서 우리 확률 적분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발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퀀타이즈 될 수밖에 없다. 이 에너지가 퀀타이즈 되어 있다는 이 결론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psi가 발산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확률 적분이 발산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유도가 됐다는 거야. 마치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에너지가 퀀타이즈 돼 있어야만 해 막 이러면서 막 강요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니잖아.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퀀타이즈 돼 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됐잖아. 이것도 똑같습니다. 물론 파티클 이너 박스보다는 약간 상황이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당연한 전제에서 스테이트 펑션이 0으로 수렴해야 된다. 확률 적분이 발산하면 안 된다. 이런 당연한 전제에서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유도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여기서 스테이트 펑션 구하기 전에, 이 솔루션 구하기 전에 에너지를 먼저 구했거든요. 그쵸? 에너지 구한 김에 이 에너지 얘기부터 먼저 하고 스테이트 펑션 마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에너지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에너지 보긴 했을 거 아니야. 이거 물리학 책에 나오거든.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도가 되는 겁니다. 뭐 물리학 책에는 물론 이제 결과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다가 나온 거야. 별거 아니에요. 아, 물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과정이 별거긴 하지만 워낙 복잡해가지고. 자, 따로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목요일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요.